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의원. 최초의 의혹 제기에 그리고 반박에 재반박 그리고 이제는 2차 가해 논란까지요. 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수도권 여성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언론과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어제 방송에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본에 의한 연극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국민들께서 왜 더불어민주당답다라고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고소인 여성이 한 방송에 출연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체 접촉 분명히 있었다.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장경태 의원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다. 신체 접촉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위원정 의원님. 한때 참 우리 사회에서 광역단체장들 3명이 저런 문제가 생겨서 광풍처럼 휩쓸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좀 우리 사회가 좀 뭐가 정치권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피해자가 저렇게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신분을 알리고 옛날에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 문제도 그렇지만 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인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권력 관계에 있잖아요. 이 자체가 좀 국회의원과 이제 비서관의 문제인데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본인이 도저히 이거를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이 여성들의 어떤 문제다. 라는 걸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일단 언론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보통 이제 가해자 측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어떤 진실을 좀 규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경태 의원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2차 가해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한둘이 계속 지금 장경태 의원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건 이 사건은 실체가 밝혀져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는 저렇게 가해자가 대놓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직접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방송사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신체 접촉 분명히 있었다고 했고요. 또 다른 고소인의 말을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고죄는 과거의 꽃뱀론이라고 비판하더니 왜 저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 사실 아니면 비서관죄가 뭘 얻겠다고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냐. 여당 재선 의원을 내가 왜? 그리고 과거 했던 당신 말은 뭐냐. 이렇게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저 진술의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고소인이 본인이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 진실에 가깝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들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길래 재선 의원을 고소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사실상 이 동기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고소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진술 그리고 이 고소가 진실이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고소인이 지금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후 2시 정도에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돼서 늦은 밤까지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하고 또 수사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고소인이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관련된 뭐 대화방 이런 부분들도 대화방에서 나누었던 대화록들 이런 부분들도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본인의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진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아마 뭐 예상컨대 장경태 의원도 저 고소인의 방송 출연분을 봤을 텐데 저 김기웅 대변인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고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의매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 저도 보도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도 이제 전선을 확대해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진다고 봅니다. 저는 장경태 의원을 보면서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바꿔치기 하는 신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공격이 최선이다. 닥치고 공격이라는 닥공의 신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 폭력을 제시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음모론을 통해서 또 프레임 전환을 했고 마지막이 특정 언론사, 보수 쪽 언론사가 이걸 보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모자이크를 일부러 했다는 등 그다음에 그 음성이 나오는데 여성의 음성이 과연 맞는지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급기야 어제는 당사자가 오죽하면 나와서 저런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는 게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언론을 공격한다는 건 보도한 언론을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은 그 손을 나쁜 왼손이 어디로 향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꾸 다른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성범죄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심하게 말한다면 이거는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범죄 체포는 뭐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너무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의혹, 진실 공방 좀 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김기웅 대변인도 잠깐 언급했던 2차 가해 논란일 겁니다. 아예 방송 출연한 고소인을 가리켜서 비판도 하고 심지어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장경태 의원의 이런 일부 감싸는 듯한 발언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2차 가해 고소 고발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장면을 가지고 마치 피해자의 손이 먼저 장경태 의원에게 갔다는 식의 피해자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를 무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있을 수 없는 2차 가해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원 기록을 보게 하고 이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던 그들이 정치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한 주진우 의원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과 함께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고발했던 그 피해자 고소인 2차 가해 선 넘었다고 했고 2차 가해를 비판하면 이걸 아예 언론이 인용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서영교 의원의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여설 행정관님. 이게 2차 가해인지 아닌지 또 법적으로 붙는다니까 전 잘 모르겠고 다만 장경태 의원 의혹이 애초에 좀 터져 나왔을 때 모르겠어요. 뭐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최측근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뭐 좀 더 미적거렸다는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윤리감찰단이나 혹은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좀 더 빨리 행동했거나 그런 당내 기구를 활성화시켰다면 정치권의 여야 공방까지 번지진 않았을 거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윤리감찰단은 당대표가 바로 즉시에 보도 나고 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속도가 약간은 조금 좀 진행이 약간 더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고소인 조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윤리감찰단의 결과보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의 영상 그리고 목격자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관의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민주당 뭐 지도부 입장에서 윤리감찰단한테 지시를 뭐 속도를 빨리 내라 아니면 늦게 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뭐 윤리감찰단보다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2차 가해를 인용하면은 뭐 법적 조치하겠다는 서영교 의원 말도 있고 주진우 의원은 이거 그 여성이 뭐 손을 올렸잖아요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2차 가해 아니냐. 언론사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는 장경태 의원. 일파만파입니다. 성추행 의혹. 아예 정치권으로 완벽히 불통이 튀어서 이게 어떻게 흐를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한 이 고소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얘기였습니다.